53번 문제. 53번. 뭐가 그렇게 좋으시대? 아이 또 힘들이 남아 도시는가 봐. 이 정도 되면 막 지쳐서 공부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힘들 건데 막 하는 거 보니까 며칠 동안 더 하셔야 되는 모양이네. 어제 뭐 8시 반에 끝났다더니 앞으로 그런 거를 몇 번 더 하셔야 되는 모양이야. 자, 53번.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설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해서 공취법에 관한 준용을 할 때 인정되는 특례사항이다. 그래서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 도시계획 시설사업. 그럼 무슨 계획? 실시계획, 고시. 자, 이번에 도시개발에서 수용 방식은 개발계획에서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뭐 했다? 고시했다. 그러니까 세부 목록 고시하여. 자, 3번에 정비 4번 사업시행 인가고시. 4번에 국민주택 건설사업 등. 그 말은 무슨 사업? 무슨 법? 주택법이죠. 주택법인데 건축허가 하니까 너무 표시나지? 건축허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이죠. 그래서 각 법마다 4개가 있어. 4개.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구분하셔야 돼. 자, 그래서 4번은 일단 틀렸고, 여러분 주의할 거. 자, 여러분들 시험에는 주로 4개 다 나오진 않았어. 주로 1번 아니면 2번에서 많이 나오지. 1번, 2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실시계획 고시, 도시개발사업은 세부 목록 고시했다. 이런 것들. 정비법하고 주택법은 대부분 시험에서는 반대로 또 많이 맞춰줘.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5번에 보면 위 1번에서 4번의 재결 신청 기간은 모두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가능한 걸로 돼 있어. 근데 도시개발 사업만큼은 끝에가 종료일로 표시돼 있어. 종료일로. 다른 거는 그 기간 안에 하라 이렇게 해놨고 도시개발 사업만 종료일로. 뭐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 표기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수용 문제만큼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이제 맞출 수 있게 꼭 좀 구분해 두셔야 돼. 워낙 안 하니까 4개 해드린 거야. 이번에 한꺼번에. 아셨지? 맨날 해라고 그래도 맨날 할 때마다 잊어먹잖아. 맞췄지? 그러니까 오늘은 맞췄지. 다르면 또 틀리게 해주면 또 틀리겠지.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이제 4개 하고 이 시간 이후로 시험 볼 때까지는 수용 문제 틀리시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4번에다만 주의할 거. 4번은 지금 주택법이야. 아까 말한 대로 주택법은 어떤 사업 주체만? 공공사업 주체만. 공공사업 주체만. 다른 법은 전부 모든 시행자야. 모든 시행자. 그런데 주택법만큼은 공공사업 주체야. 또 무슨 주택이어야 돼? 국민주택까지. 이게 맞아야만 주택법은 수용이 돼. 5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효과에 대해서 틀린 걸 찾아라. 1번 계획관리지역에다 지정이 된 취락지구 안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그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요게 틀렸지? 무슨 지구? 취락지구는 안 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2번 그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형도면 고시는 무조건 그 사업 시행기간 안에 한다고 그랬어. 3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허가권자는 특광시장군수야. 특광시장군수. 그러면 이제 세개법 정리해 드릴게. 개발 행위 허가에 허가권자가 나오면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은 지금 말한 대로 특광시장군수야. 근데 도시정비법에 가면 그냥 시장군수야. 시장군수야. 특광이 없어 거기는. 그거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개발행위 허가권자 문제가 나오더라도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은 특광시장군수 허가받아라 이렇게 나와. 근데 정비법은 특광시장군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래서 누구?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로. 자, 4번 응급조치하는 거 맞고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그 다음 줄에 착수한 자 기득권이네. 근데 당시 앞에 도시개발구역 했으니까 신고해야 돼. 며칠? 30일 안에 신고한다. 그런 문장 맞았고. 5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그 지정에 대해서 다음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자, 순서만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자, 일단 도시개발 사업은 맨 처음에 무슨 계획부터? 개발계획부터 수립고시가 돼야 돼. 그리고 무슨 구역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돼. 자, 그럼 요거 전부 누가 하나요? 지정권자가요. 지정권자가. 그래서 요거 지정되면서 무슨 지역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실시계획을 작성을 해. 실시계획 작성. 여기서부터 이제 시행자. 자, 작성되면 뭐해? 인가고시. 자, 지정권자. 여기서 인가가 되면 무슨 효과가 나와? 공사 착공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와. 그래서 그 다음에가 공사 착공이 이렇게 나오죠. 자, 착공해서 이제 다 끝났어. 수용 방식. 공사 끝나면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돼? 공사 완료했다고 공고해. 자,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하면 되지. 환지 처분 공고. 자, 이제 이 과정에서 요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여기 인가 신청까지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인가 신청하라 이렇게 나오겠죠. 신청해서 인가 받으면 착공하라. 그런데 요걸 신청을 3년 안에 안 했다. 3년에 무슨 날? 다음 날. 다음 날에는 요 부분이 해제가 돼.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게 해제가 돼. 해제되면 어떻게 해야 돼? 환원 폐지돼. 환원 폐지. 그 말은 비도시가 뭘로 됐어? 도시로. 다시 어떻게? 비도시로. 요거는 폐지된 것으로 보고, 요거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요거는 폐지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공고일의 다음 날 공사가 다 끝났어. 다음 날도 어떻게 된다? 해제돼. 근데 이렇게 이때 해제는 환원 폐지되는 것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요게 이제 기본 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개발 지역이 있어. 미개발 지역. 미개발 지역이나 문장 그대로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돼 있죠. 그럼 여기다 개발 계획 바로 수립해요 못해요? 못해. 그때는 순서가 뭐부터 지죠? 도시개발구역부터 지정을 먼저 해야 돼. 그럼 지정고시 해서 여기를 뭘로 바꿔놔? 도시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바꿔놔야 돼. 그러고 나서 무슨 계획을? 개발계획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저게 원칙이고 요렇게 되는 건 예외인데 어디 지역만큼은? 미개발. 크게 보면 미개발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유지역 이런 거 나오죠. 주상공 면적 합계가 30% 이하이다. 국장이 협의한 지역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항상 순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러면 나머지 이제 실시계획 작성하고 실시계획 인가받고 이건 똑같아 이제 과정이.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부터 순서가 좀 바꿔지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까지 몇 년? 2년 안에 수립고시를 해야 돼. 저기는 계획이 수립되면서 구역이 동시에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날짜가 없어. 근데 여기는 구역 먼저 지정하면 계획은 반드시 몇 년? 2년 안에 수립고시해야 돼. 그럼 수립고시 됐거든. 인가 신청은 다시 몇 년? 3년 안에 인가 신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인가 신청 원칙에서 하든 예외에서 하든 똑같이 기간은 3년으로 주어졌어. 그때 요 기간 안에 안 하거나 요 기간 안에 안 하면 요거 모두 각각의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 2년이면 2년의 다음 날, 3년이면 3년의 다음 날. 역시 어떻게 돼? 해제. 그럼 여기도 해제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환원 폐지.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기 전에 해제된 건 전부 뭐 된다? 환원 폐지된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런데 요 날짜가 2년짜리나 요 3년짜리가
또 각각 5년으로 표시될 수도 있다고 돼 있지. 면적 얼마? 330만. 이렇게 된 경우는 자 각각 5년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시험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면 잘 안 틀려. 근데 저런 게 지문 한 개만 갖다 쓸 때가 어렵지 이제. 그러니까 이미 두 개를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문제 볼게요. 이제 바로 4번 바로 볼게요. 4번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해제되는 건 맞아. 근데 조건이 330만 이상이라고 써놨으면 얼마로 바뀌어야 돼? 5년으로.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야. 자, 5번은 맞게 줬지. 이제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한 경우 개발계획 수립 고시한 날부터 몇 년? 3년 안에 인가 신청하고 끝에 보니까 얼마로 돼 있어? 330만 미만. 그러니까 5년으로 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죠. 자, 56번 조합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그러면 조합은 무조건 전부 환지 방식만 시행자가 되는 거죠. 1번 조합 설립하려면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시장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지 시장 등이 아니라 지정권자. 그러면 지정권자인지 시장인지 어떻게 구분해야 돼? 자, 요거 알려드렸지? 이 법은 지정한다, 승인한다, 인가 받는다. 그럼 기본적으로 누구다? 요게 원칙이야. 요게. 그때 예외가 2개 있다. 기억나요? 예외란 환지계획, 인가 요거 써줬을 때만 누구다? 시장 등이야. 그럼 요 인가가 아닌 인가는 전부 누구다? 지정권자. 아시지? 요렇게 공부해야 돼. 한 개 한 개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외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볼 줄 알면 돼. 무조건 인가 승인 나왔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원칙이야. 근데 아닌 거 한 개씩만 기억하면 되지. 환지계획 인가 그럼 누구? 시장. 그러면 자 조합 설립 인가 지정권자. 실시계획 인가 지정권자. 아셨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도시 개발 채권이 있는데 요거 승인권이 누구한테 있어? 행안부한테 있어. 행안부 장관. 자, 그러면 여기가 아닌 승인 문제 나왔어. 그럼 무조건 누구다? 지정권자. 요렇게 찾아내시면 돼. 그러니까 요런 걸 빨리 좀 기억하셔야 돼. 자, 참고로 도시정비법은 전부 누구로 돼 있어? 승인 인가권이. 그건 딱 시장군수로 돼 있어. 시장군수로. 무슨 법은? 도시정비법은 무조건 지정한다, 승인한다, 인가받는다. 그건 전부 누구? 시장군수 한 개로 통일돼 있어. 그때는. 그래, 거기는 잘 안 틀려 시험에서. 이쪽 문제 나올 때가 많이 틀리지. 여러분이 승인이 한 10번 나온다고 생각해봐. 10번 다 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이거 한 번만 기억하는 거야. 도시개발 채권 승인이라고 나올 때만 누구다? 행안부다. 그럼 저게 아닌 승인 나오면 무조건 다 지정권이야. 그러면 해결돼. 이렇게 해서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우리 초반에 할 때 이런 거 외우지 말라고 그랬죠. 이때 끝에 가면 외워진다고. 요렇게 외우시는 거야 지금. 자, 2번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 의결권을 갖고 있고 그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그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여기만 다음 날이야. 나머지는 당연 퇴임일이고 여기는 다음 날. 자, 3번에 조합하면 등기해야 성립이 되죠. 등기해야 성립되고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자, 4번 5번은 틀린 거지. 옳은 걸 쳐니까 답은 3번이 됐고 4번 5번 해줘야 되네. 조합장 또는 감사에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그럼 감사 고쳤으면 앞에도 고쳐야 되겠네. 앞에 뭘 고쳐야 돼? 그렇지. 감사 자리를 이사로 바꿔야지. 그러니까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 요건 도시정비법에 가도 똑같이 나오지. 자, 5번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럼 백인하고 두어야 한다는 도시정비법이야. 57번 토지상환 채권에 대해서 옳은 거. 그럼 토지상환 채권의 발행은 누가 해? 시행자가. 근데 1번 바로 틀렸죠? 지정권자가 그랬으니까 시행자가 소유자가 원하면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있다. 다음 2번 발행하려면 자 발행계획 작성해서 미리 누구한테 승인받아? 지정권자. 승인 나왔잖아. 그럼 승인하면은 우리 도시개발 채권이 아니었을 때는 전부 누구? 지정권자. 자 3번에 발행의 규모는 그 분양할 면적이 얼마 넘지 않아야 돼?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지. 2분의 1. 4번에 이율하면 누가 정해? 발행자가 정해. 발행자가. 자 그리고 기명증권이죠 이게. 그래서 기명증권이니까 이제 대항력 문제 나오지. 채권을 이전할 때에는 취득자는 성명 주소를 일단 채권 원부에 먼저 기재할 것을 요청하고 그리고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그 채권에 기재를 안 하게 되면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채권에 기재돼야 된다지. 답은 5번이겠죠. 참고로 거기 밑에다 질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 원부에만 기재하면 돼. 질권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원부에만 기재한다. 우리가 채권은 이전 남한테 넘어가는 거지. 질권은 설정이잖아. 설정. 어디에만? 원부에만 적어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두 개 기억해야 돼. 여기서 채권 이전인지 질권 설정인지. 58번 환지 예정지 지정에 대해서 틀린 거를 찾아라. 1번 환지 예정지의 처분은 환지 처분에 앞서 종전 토지에 존재하는 소유권을 환지 예정지로 일시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틀렸다. 소유권이 아닌 사용 수익권이지. 소유권은 환지 처분에만 나오잖아. 환지 처분에만. 무조건 환지 예정지는 사용 수익권. 사용 수익권을 일시적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죠. 2번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면 되죠. 위치가 어딘지, 면적이 얼마가 되는지,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그 시기 그거를 알려줘야 돼. 그럼 효력 발생 시기는 법정되진 않았죠. 법으로 정한 거하고 누가 정해? 시행자가 정한 거야. 나중에 법정됐다 그러면 안 돼. 환지 처분 시기는 어떻게 돼 있어? 법정돼 있지. 공고일 다음 날 그러면 취득 이전 이렇게 돼 있지. 환지 예정지는 법정이 아니라 누가 정해? 시행자가 정하면 돼. 시행자가. 그 다음에 3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그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 말은 환지 예정지 지정받은 거 사용 수익하라는 얘기야. 반대로 그럼 종전 토지는 뭐 할 수 없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4번은 시행자가 채비지 용도로 지정하면 이것만큼 뭐까지? 처분까지 가능해. 원래는 환지 예정지 목적은 사용 수익권이지만 채비지만큼은 처분권까지.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지역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들은 당의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청구하면 돼. 그럼 시행자는 반드시 지급해 줘야 돼. 그리고 무슨 권? 구상권 행사 들어가고. 59번 환지 처분에서 틀린 것은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맞는 거죠? 2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에 소멸한다. 소멸은 공고일에 취득과 이전은 다음 날에. 그래서 1, 2번, 2번이 틀린 거죠.
3번에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번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한 지역권도 환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가 종전토지에 전속한다. 원래는 전부 이전하면 어디서 어디로? 종전토지에서 환지로 이전한다. 단 3번, 4번은 종전토지에 전속. 넘어가지 않는 건 딱 두 가지. 그러니까 권리 중에서는 지역권이야. 지역권. 나머지 권리는 전부 환지로 이전돼. 그러면 지역권에다 밑줄 그시고, 그러면 지역권도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에는 소멸될 수 있죠. 자, 무슨 날에? 공고일에. 항상 소멸 그럼 언제? 공고일에. 그래서 지역권은 종전토지 존속이야. 존속. 그 대신에 조건이 뭐로 붙으면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다. 그러면 소멸. 소멸이니까 공고일에. 그 다음에 5번 채비지는 누가 갖는다?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공고일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60번이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죠. 틀린 걸 찾아라 그래서 요거 순서만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맨 처음에 기본계획부터 만들어지죠. 기본계획 수립 고시한다. 그리고 무슨 계획? 정비계획 수립한다. 그리고 무슨 구역? 정비구역 지정 고시한다. 안 돼도 요 세 가지만큼은 정리를 꼭 해보시란 얘기야. 그럼 어차피 개정 부분이니까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니까 나와도 이쪽에 나올 수가 있거든. 자, 기본계획 수립은 누가 해요? 특광 시장 군수예요. 군수 맞아? 아니요. 원래 공법에 기본계획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그럼 국토계획법의 기본계획만 특광 시장 군수야. 나머지는 군수가 없어. 자, 여기 기본계획 또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전부 뭐가 없어? 군수가 없어. 그것만 알아도 문제 찾아. 그러니까 항상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군수인데 국토계획법만 군수까지야. 나머지는 군수라고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럼 이제 정비계획은 여기서부터 이제 맞추시면 돼. 특별시나 광역시는 누가 만들어? 구청장, 구청장 등이. 여기에 등자는 군수야. 광역시 군수. 그러니까 울주군 그럼 누가? 울주군수가.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만큼은 순서가 한 번씩 바뀌어. 기본계획 특광시장. 그 다음에 정비계획은 구청장 등이. 다시 요거 할 때는 구청에서 또 누구로 바꿔? 특광으로. 요것만이라도 기억해 보시란 얘기야. 시험장 가면. 그럼 여기서는 신청을 하겠지. 구청장은 정비계획 수립하면 반드시 정비구의 지정을 누구한테? 특광한테 신청을 하면 돼.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여러분들 생각이 좋잖아. 자, 울산광역시장이 뭐 만들어? 기본계획. 그러면 남구에서는 정비계획 누가 만들어? 남구청장. 그래 놓고 다시 누구한테? 울산광역시장한테 지정해달라고 신청한다. 여러분들은 외우기 좋잖아. 광역시 한 사람은 또 이것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자, 여기서부터는 시장하고 이제 누가 나와? 군수. 또 시장 군수야. 직접.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여기만 군수 없고 나머지 정비계획 시장 군수, 그다음에 정비구역도 직접 누가 해? 시장 군수가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구역이 어딘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광시군이라고 하잖아. 특광시군. 그러니까 특광시만큼은 한 번씩 바뀌는 거야. 구청장이 한 번 하고 다시 누가? 특광이. 나머지 시군은 그냥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것만이라도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 다음 요거 이제 지정하려니까 신청 받았어. 지정하면 뭐 거쳐서 지정하면 돼? 심의 거쳐 지정하면 되겠죠. 그 정도는 아시겠지? 그 다음 요걸 지금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항상 절차에 뭐 있어야 돼? 의견 청취. 의견 청취 누구하고 누구? 주민하고 지방의회. 하여튼 행정계획 수립할 때 의견 들어라 그러면 주민하고 지방의회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민의 의견 들을 때는 14일 이상 공람한다.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고, 여기도 원래는 며칠? 30일 안에 의견 제시하라야.
요게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법만 좀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 법은 14일도 있고 얼마짜리도 요걸 한 번을 더 쓴다고 그랬고 요 30일 얼마로 60일로 왜 자꾸 기간이 길어진다고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많은잖아. 여기는 많잖아. 자, 하나의 동네 재개발에 소유자 얼마나 돼? 몇천 명. 이해관계인 세입자 몇천 명.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어져. 다른 거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14만 주면 되는데 여기는 워낙 많다 보니까 기간을 좀 늘린다는 이야기야. 늘려줘. 근데 자, 한 번은 14일을 어디다가는 여기다 한 번은 그냥 14를 줘. 이건 뭐야? 기본이니까 비구속이잖아. 비구속은 뭐야? 행정처만 알면 되니까 여기다는 14일, 여기다 며칠, 30일 이렇게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다른 건 다 30일로 지방의회인데 이 법만 며칠로 60일로 의견을 준다. 요거 하나. 그 다음 여기서 수립이 됐거나 아니 여기서 보고 또 여기서 보고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됐다. 정비구역 지정됐다. 보고 누구한테? 국장한테. 요 정도만이라도 기억할 거. 그리고 항상 지정할 때는 뭐 거친다? 심의 거친다. 그 정도. 자, 그럼 반대로 정비구역 지정한 거 해제하려고 그래. 해제할 때도 뭐 거쳐서? 심의 거쳐 해제한다. 그럼 해제도 요청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요청하겠죠. 이 사람은 어떻게? 직접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제할 때도 구청장은 요청을 해야 돼. 그러면 특광이 받아서 해제해줘. 해제할 때 뭐 거쳐? 심의 거쳐. 그러면 시장군수는 본인이 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해제할 수 있어. 해제하려면 뭐 거쳐? 심의 거쳐. 그 정도만이라도 해보지. 자, 1번. 구청장 등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무슨 계획을? 정비계획 수립해서 특광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맞나요 그러면?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으면 당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여기는 도시지역이라는 말은 안 쓰죠. 여기는 이미 정비구역 자체가 도시지역이야. 그러니까 구역하고 계획을 결정고시한 것으로 봐. 3번 지정 신청을 받은 특광 또는 시장군수는 직접 지정을 하려면 뭐 거친다? 심의. 그러니까 신청받은 특광이나 직접 하는 시장군수나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자, 4번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자,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토지 형질이 아니라 토지 분할. 토지 분할. 항상 투기 단어 들어가. 투기 그럼 뭐 하는 걸 투기라고 그래? 쪼개는 걸 투기라고 그래. 쪼개는 걸. 그럼 5번에 위 사회 제한기간을 얼마로 하고 3년 이내로 하고 1회 한해서 1년 연장하죠. 그래서 최대 4년까지 제한이 돼. 자, 문제는 거기가 어디예요? 정비구역이에요? 아니면 위에요? 여기야 위야? 지금 나 행위제한 나온 게 여기야 요 위에야? 여기야 여기. 여기서 행위제한을 하겠다는 이야기야. 몇 가지? 두 가지야. 그럼 여기서의 행위제한은 몇 가지? 여기서는 6가지지. 여기서는 6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제한 여기야. 국토계획법은 5개지만 도시개발법 정비법은 중목, 벌채, 식재가 하나 더 들어가서 몇 가지? 6가지. 그건 정비구역이야. 근데 예정구역. 여기 예정구역이잖아.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도 몇 가지? 2가지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야. 정확히 하셔야 돼. 여기는 행위제한 개념이 2가지야.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 행위제한은 무슨 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되기 전에도 2가지 행위제한. 뭐 때문에? 투기 때문에. 투기 막겠다고 미리서 2가지를 제한해. 특히 뭐를 제한해?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 2가지를 제한해. 구분해 두셔야 돼. 이거 구분 안 해놓고 시험장 가면 여기인지 구분이 안 돼. 반드시 정비구역은 몇 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6가지야.
여기 기본계획은 예정구역이야. 예정구역. 또 정비계획 수립 중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가지? 두 가지를 말해. 그럼 두 가지 하든 자 6가지든 누구한테 허가받으면 돼? 시장군수 허가받으면 돼. 하려거든 뭐 받아? 허가받아. 이 법은 전부 허가권자가 누구야? 시장군수, 인가권자 시장군수, 승인권자 시장군수로 돼 있어. 여기는 특광이 붙으면 안 돼. 여기는 특광이 없어. 무조건 시장군수야. 그리고 요 세 단계만 요렇게 돼 있어. 요 이하에서 행정청 나오면 전부 누구야? 다 시장군수. 그래서 여기만 구분하란 거야. 여기만 구분하면 돼. 나머지는 무조건 다 누가 해? 시장군수가 하게 돼 있어. 행위제한도 여기인지 여기인지 구분하고 풀으시면 돼. 요거 구분 안 하고 풀면 문제가 안 맞아져.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 그래서 몇 년을 제한? 3년. 얼마 연장? 1년에서 4년을 제한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정비구역 지정되고 사업할 때까지는 뭐 10년, 20년 걸릴 거 아니야. 그러면 10년이든 20년이든 6가지 행위는 여기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61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 틀린 걸 찾아라. 도시환경. 1번.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맞아요? 그럼 이것만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정비사업은 6가지가 있는데 6가지를 우리 항상 3개로 구분해서 바라보랬죠. 자, 3개 하면 주거환경 쪽, 또 재개발 쪽, 또 재건축. 자, 이쪽에는 개선 사업도 있고 관리 사업도 있고 여기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상가가 어디다? 도시환경이야. 자, 여기는 주택 재건축, 가로주택 재건축. 왜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제 방법부터 할게요. 사업 시행 방식. 여기는 기본적으로 현지 방식이야. 두 개 모두 공통적으로 뭐 한다? 현지. 요 두 개는 관리하고 환지 방식. 여기는 오로지 무슨 방식? 관리 방식.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간단하게 해결이 되거든. 그리고 이제 개선 사업에만 여러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수용도 한다. 환지도 할 수 있다. 또 관리 방식도 한다. 이해되셔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혼용도 할 수 있다 나오지. 이런 것들을 전부 뭐하는? 혼용.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현지로 하되 개선에만 수용, 환지, 관리 또 뭐 혼용. 시험장에 이 딱 단어 나오면 무슨 사업이야?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찾아야 돼. 또 수용 그럼 어디 해야 돼? 주거환경에서 하여튼 수용하고 혼용이라는 말을 어디에 많이 써? 주거환경 개선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찾아내셔야 돼. 그 다음 원래 우리가 이 관리 방식 하면 관리 방식은 항상 뭐 나와?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야. 근데 이 도시환경은 관리 방식이라도 항상 뭘로 나와야 돼? 건축물 이렇게 나와야 돼. 아셨지? 무조건 관리 방식은 뭐로 나와? 주택, 부대, 복리시설인데 이 상가만큼은 관리 방식도 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뭘로 줘? 건축물로 준다 그래야 돼. 그래서 지금 방금 나온 게 그 지문이야. 아셨지? 그 도시환경 나오니까 관리처분계획 써도 만약 주택, 부대, 복리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여기는 반드시 건축물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2번 도시 등의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유일하게 여기가 소유자가 시행자가 나오니까 상가만큼은 조합이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세 번째,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 상가라고 나오잖아.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 인근에다 임시상가 설치. 주택은 임시주택이지 여기는 임시상가 설치해야 돼. 그 다음에 4번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야 이게. 4번은 오른쪽에 63번에 4번 지문을 봐보세요. 63번에 4번 지문. 그 시공자 선정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언제 하라고 돼 있다?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에 하도록 돼 있어. 그걸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럼 왼쪽 다시 와보세요.
그래서 4번에 보면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안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용 등 분양 신청 기간 등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사항을 신문에다 공고한다고 돼 있어. 이때 60일이 지금 무슨 날이에요, 원래가? 지금 써진 대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인데 이 도시환경은 그 날짜로 할 수가 없지. 왜 이 날짜에 뭐를 했어? 시공자를 인재 선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날짜부터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거 밑줄 그시고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 이날로 60일을 봐야 돼.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부 다 분양 통지할 때 날짜가 60일에 무슨 날 기준 60일?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 60일인데 도시환경 소유자가 시행, 그러면 소유자가 이미 언제 시공자를 선정해? 그 날짜에 선정해. 선정했는데 뭘 할 수가 없잖아. 뭐부터 하고? 계약 체결하고 며칠? 60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지금부터. 자, 일반적으로 분양 통지하는 것은 무슨 날로 60일이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일로 60일이다. 근데 도시환경 소유자로 나왔다. 그러면은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 60일이 된다. 시험 문제 되면 그건 내게 돼 있어, 문제를. 그러니까 날짜 나올 때 거기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5번 지문 왼쪽에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 인가를 할 때에 해당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인 때는 정비 사업비 2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사업비를 예치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에서만? 도시 환경에서만. 또 하나 지정 개발자. 그게 두 개가 맞아야 돼. 아무 때나 사업비 예치하는 게 아니라 도시환경. 도시환경은 다시 말해 상가야. 상가를 누가 하냐면 지정 개발. 이 사람도 소유자 개념이야.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사업비를 20%를 예치하도록 한다. 그러면 예치에다 밑줄 긋고 우리 시험 어디 거기까지 나온 거죠. 언제 반환한다 이거 나왔죠. 청산금 지급 완료됐을 때 완료 시에 반환한다 이렇게 나왔어. 시험이 여기까지 나온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사업비 예치는 아무 사업에나 있는 거 아니다. 도시환경이고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지정개발자 거기에 맞으면 사업비 예치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다음 62번 이제 주택 재개발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다. 자,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 주택 재개발은 방법이 두 가지죠. 관리 처분하고 환지 공급이 있다. 근데 여기는 관리 처분이 나오면 순서가 주택, 부대, 복리하고 하나 더 나와 오피스텔. 주택 재건축하고 주택 재개발은 항상 거기에 뭐가 오피스텔까지 나올 수 있다. 그 대신에 오피스텔의 주의사항 아무 지역이나 나오는 건 아니다. 어디하고? 준주거 상업에만 나와야 돼. 그 전체 연면적은 30% 이하로 하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가 환지 공급도 있다. 그 다음 2번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얻어서 뭐뭐 한다. 무조건 틀렸네. 왜 틀렸어? 시행자의 동의는 무조건 과반수다. 어디만 3분의 2다? 여기 개선에서 동의 받아라. 이때만 소유자 지상권 얼마? 3분의 2 이상. 세입자 얼마? 과반수. 자, 여기에서 공동 그러면 전부 얼마? 과반수. 하여튼 시행자는 여기 한 번만 3분의 2야. 시행자 쪽에 동의받아라 이 말 나왔다. 그럼 무슨 사업만? 주거환경 개선에서 누구 나올 때 소유자 지상권 이 사람 동의받아라. 그때만 3분의 2. 그렇지 않고는 무조건 다 얼마?
다 과반수야. 다 과반수. 그래 딱딱 나오면 그거 틀렸다고 찾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공동을 하는데 누구누구까지 가는가 같이 해볼게요. 이제 공동으로 하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 주택공사 나오죠. 그리고 4명이 다 나온다고 그래서 4명. 자, 우리 그 2개만 써놔 4명 해볼게요. 건설, 등록사업자, 등 그랬잖아. 그 등이 누구야? 신탁, 한국, 신탁업자, 한국, 감정원까지 다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3번 이제 대행자를 여기다 문제 넣어놨어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인해서 조합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시장군수가 해당 조합을 뭐하여 대신하여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걸 대행이라고 그러지. 대신 시행한다. 줄여서 뭐라고 그래? 대행자 그 말이야. 자, 바꿔서 대행의 요건이 발생하려면 시행자는 누구여야 돼? 아니. 대행을 하려면 요건이 누가 시행자여야 돼? 조합이나 또 소유자. 소유자도 있어. 조합이나 소유자가 사업할 때만 무슨 요건이 생겨? 대행 요건이 생기는 거야. 아무 때나 대행한다고 그래 안 나와. 반드시 조합이나 소유자가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 이 단어가 딱 써지면 아 이제 대행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4번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인가받아야 한다. 맞네? 우리가 요 재개발 2개 요 재개발 2개는 자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은 2분의 1 혹시 요거는 요놈 해볼까? 여기만 가로주택은 소유자 10분의 8 면적은 3분의 2 요건 이제 단지 안에 단지 밖이니까 요거는 오늘 안 해. 요놈 2개만 해서 다시 한번 재개발하면 오늘 재개발만 기억해. 하여튼 요 2개 나오면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동의받는다. 그 정도라도 기억하시면 나머지 또 다음 과정 할 거니까요. 자, 다음에 5번 시장군수는 사업 대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이제 거기서부터 밑줄 주택 재개발 사업에 시행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서는 시행 방식 전환이 없어. 어디서만 있어? 주택 재개발만 있어. 앞에 요구 동의 같은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필요한 건 자 시행 방식 전환하면 무슨 사업이다? 주택 재개발이다. 그럼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재개발은 방식이 뭐하고 뭐가 있다? 관리하고 환지가 있죠. 그럼 요걸 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환지에서 어디로? 관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무슨 방식에서? 환지에서 관리로만. 환지에서 관리로만. 반대로 관리에서 환지로 그러면 안 돼. 자,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환지 쪽에서 관리 쪽으로. 그럼 문장 거기 맞아요? 틀려요? 넷째 줄에 보니까 환지 공급 방법에서 관리 처분 방법으로 시행 방식을 전환한다. 이렇게 나왔어.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정비 사업은 시행 방식 전환은 딱 한 번밖에 없어. 무슨 사업만? 주택 재개발에만 있어. 도시환경은 없어. 주택 재개발에만 있어. 그럼 방식도 어디서 어디로 전환한다? 환지에서 관리 쪽으로 변환한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61번, 62 이런 게 뭐냐면 실제 시험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무슨 사업 하나 해놓고 거기에 관련되고 통째로 쭉 써놓지. 그렇게 찾으라고 할 때 문제가 좀 어렵거든. 근데 대부분 요거 주거 환경 아니면 주택 재개발 이쪽이 많이 나와. 주택 재건축은 복잡하니까 더 이상 많이를 못 내. 그래서 요 2개 정도를 꼭 좀 구분해 보시고. 63번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은 늘 강조해서 시기만큼은 자 1번 자 조합은 언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 4번 도시환경 소유자 그러면 사업 시행 인가 받은 후. 5번에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나오면 둘째 줄 끝에 시행자 지정 고시 후. 그게 맨날 나오는데 주로 소유자 아니면 조합 쪽으로 많이 나와. 소유자 아니면 조합 쪽으로. 시기만 해도 답은 거의 찾아져. 자, 그럼 1번부터 다시 이제 인가 받았으면 조합 총회에서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야.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됐다고 해서 등기되고 다 했다고 해서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 직접 공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 시공자. 그걸 선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선정 시기가 설립인가 받고 나서 건설이나 등록사업자로 선정하라는 얘기야. 방법은 무슨 방법? 경쟁 입찰 방법이야. 그런데 2번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총회에서 뭐에 따라 정관으로,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 뭐 정관으로 정하겠다는 건 뭐야? 수의계약도 해보겠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4번 먼저 정비사업을 소유자가 시행할 때 사업 시행 인가 받으면 이때는 무슨 방법? 규약으로. 그래서 규약으로. 규약에 따라 건설이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 선정해. 그러니까 상가 재개발은 그렇게 크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규약에서 정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에 시장군수나 주택공사가 할 때에는 시행자 지정 고시 후 역시 누구나 누구로 건설이나 등록사업자로 시공자를 선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3번이 이제 왜 틀렸느냐? 위 2번의 경우가 아니라 5의 경우에 해당돼야 돼. 자,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2번 조합이 아니라 누구한테? 시장군수나 주택공사한테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자, 2번이 아니라 몇 번의 경우에? 5번의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어. 5번의 경우에만. 그 다음에 64번은 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요약집 111페이지. 근데 오늘 안 보셔도 되게끔 해드릴 거니까 거기 있는 거니까 한번 알고 보시면 돼. 우선 문장을 보면 주택 재건축 등에서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어. 자, 1번에 과밀 억제 권역에서 시행하는 무슨 사업? 주택 재건축하고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에는 자,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뭐한다?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한번 예를 드릴 테니까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 거기다 300 써보세요.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 그걸 300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상의 법적 상한 용적률에다 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 최대가 얼마죠? 500 이렇게 써보세요. 주거지역 500. 그럼 제가 이런 거 갖고 예를 드릴 거니까. 자, 그럼 2번 가볼게요. 1의 경우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얼마라고 그랬어? 500이라고 그랬어. 그걸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얼마? 300. 그걸 뺐다고 그래서 빼면 얼마 남았어? 200. 그 200에 대한 용적률 30 이상 50 이하의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에 소형주택을 건설하라고 돼 있어. 소형이 얼마야? 60 이하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서울의 강남에 재건축하려고 그래. 거기다 무슨 주택? 소형주택 많이 짓도록 유도하겠다 그 말이잖아. 그래서 유도를 하는데 기준은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뭐 하면 돼? 빼면 그 남는 숫자에 대해서 몇 퍼센트? 30에서 50% 사이에서 무슨 주택을? 소형주택을 짓도록 하라. 그런 유도 방법이야. 개념은 이해되신 거지?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숫자 찾는 방법만 하시면 돼. 지금 과밀 억제 권역이야. 과밀 억제 권역. 그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주택 재건축일 때에는 32 숫자만 해드릴게. 30 이상에서 50 이하로 돼 있어. 주택 재개발은 50 이상에서 75 이하야. 요렇게 하라고 돼 있어. 그럼 뭔가를 찾아야 돼. 30에서 50 끝났잖아. 그럼 재개발은 다시 어디에서? 50에서 75로 돼 있어. 그러면 과밀 억제 권역 외의 지역이다. 그러면 주택 재건축은 자 끝나는 숫자 얼마? 50 이하로.
그러면 주택 재개발은 끝나는 숫자가 얼마? 75. 요렇게 하라. 이렇게 된 거야. 요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 번 정도 나와 이게.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숫자 문제 이거는. 그러니까 과밀 억제 권역이냐 과밀 억제 권역 왜냐. 그럼 과밀 억제 권역의 재건축은 일단 시작이 얼마? 30에서 50 요런 기준 잡으면 돼. 그럼 재개발은 다시 그 50에서부터 얼마? 75야. 왜일 때는 가장 끝에 숫자로. 왜일 때는 재건축 50이야. 자, 재개발은 75야.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요렇게라도 하고 가시란 이야기야. 그래서 요거 이하로 무슨 주택을 건설하라? 소형 주택을 건설하라는 뜻인데 소형이 얼마라고? 60제곱미터 이하짜리로 짓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시사성이 있어 넣어드린 거야. 요즘에 파리대책 나온 게 뭐야? 과밀 억제 그냥 투기 관리 쪽이잖아. 그러니까 혹시 해서 넣어놓은 거니까 요렇게라도 한번 봐두시고 가면 되지. 그래서 봐놓고 가면 어차피 시험에서 나오면 뭐 다행이고 뭐 안 나오도 할 수 없지. 근데 이런 거 시사성 있는 거는 한번 다뤄놓고 가시면 낫겠다 싶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 자, 다음 장 넘겨서 65번. 자, 답은 3번. 자, 4번 보세요. 4번. 과밀 억제 권역 외라고 나왔네. 그리고 주택 뭐로 나왔어? 재개발이야. 그럼 50이야, 75야. 75야. 이렇게 나올 때 찾으려 내라는 이야기야.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5번 같은 거는 참고로 그냥 읽어 놓으시고 뭐 크지 않겠어도 돼. 어차피 나오면 숫자밖에 내지 않겠죠, 여기다는. 자, 65번. 관리 처분 계획에서 틀린 거를 찾아라. 1번.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분양 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뭐 받아라? 인가 받아라. 여긴 전부 누구한테 받아? 시장군수, 승인도, 시장군수, 인가도, 시장군수, 허가도, 시장군수. 여기는 다. 자, 2번. 시장군수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받기 전에 관계서류 사본을 30일 이상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드려야 된다. 30일이 맞을까? 날짜가 30일은 맞죠? 자, 순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계획했고, 자, 계획으로는 뭐가 나와? 사업 시행 계획. 그리고 무슨 계획? 관리 처분 계획. 자, 이런 계획 인가 시에도 뭐가 필요하다? 의견 청취 필요하다. 이때 의견은 누구? 주민만. 인가 받을 때는 누구의? 주민의 의견이 필요하다. 그럼 주민이니까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람. 또 하나 또 나오겠네. 며칠? 30일. 그러면 첫 번째 14일은 어디에다? 사업시에. 두 번째 계획에 30일. 여기다 날짜는 맞았죠? 날짜는 맞았는데 그게 틀렸어. 어디가 틀려 있어 지금. 기억이 전혀 안 나시나 보네. 시장군수가 아니라 시행자인데. 기억나요? 다른 거 다 인가할 때 공고공람을 인가권자가 하는데 여기 한 번만 누가 한다? 시행자가 한다. 기억나죠 이제? 그러니까 시험장을 내가 이렇게 읽어주면 잘 될 건데 어떡해? 못 읽어주니까. 응? 자꾸 하다 보면 돼 이제. 자꾸 틀려보다 보면 이제는 안 틀리겠지. 자, 이렇게 한번 공식이 이해되시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의 인가 문제 나오면 무슨 계획이든지 인가 받으려고 그래. 인가. 그럼 인가 받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절차가 뭐냐면 공고 공람이야. 자, 이 공고 공람을 누가 해야 돼? 인가권자가. 자, 공고 어디다 해? 신문 등에다. 공람하면 기본적으로 14일 이상이고 이쪽 법에 오면은 30일짜리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기본이야. 무조건 인가 받을 때 인가권자가 신문에 공고하고 14일에 공람해. 그렇게 해서 누구의 의견을 들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이 뜻이거든. 그런데 예외라는 것은 날짜가
도시 30일짜리가 어디서만 있어? 요 정비법에만 있다는 얘기. 다른 법에는 없어. 정비법에만 있어. 그리고 요 인가권자가 해야 되는데 예외가 딱 한 번 있는데 그게 누구냐? 시행자가 해. 그게 무슨 계획이다? 관리처분 계획이야. 이게 딱 한 번밖에 없어. 그것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처분만큼은 자 인가할 때 의견 들어. 그럼 누가 나와야 돼? 시행자가 한다. 시행자. 요거 한 번 예외야. 그러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이 정도는. 자 다음에 3번 지문. 분양 설계.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뭐가 된다?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 4번.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주택 재건축. 재건축은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맞아? 원칙은 하나의 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주택 재건축은 소유한 주택수만큼이야. 근데 5번에 과밀 억제 권역인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몇 개? 3개까지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밀 억제 권역 투기 쪽 지금 많이 넣어봤어요. 그리고 하여튼 투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사업이야? 주택 재건축이야. 재건축. 투기과열지구는. 자 66번. 건축법, 건축 행위 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그랬네. 1번 기둥 3개 증설한다. 우선 거기까지 하면 대수선이 맞죠? 근데 기둥을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뭐가 틀렸지 지금? 뭐가? 수선 변경에는 3개가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자 요렇게 큰 틀만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대수선 하면 대수선은 증설, 해체 아니면 수선, 변경 이런 행위를 대수선이라 하는데 이 증설 해체는 숫자 개념이 있어 없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이 수선 변경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 게 있지. 자 먼저 내력벽이거나 또 외벽에서 마감 재료라고 나올 때 요때는 반드시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지. 또 기둥, 보, 지붕, 틀 요거는 몇 개? 3개 이상. 그러니까 이 수선 변경에는 요거 나왔을 때는 이 숫자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요 이상이 안 되면 대수선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쪽에다는 2개를 쓰든 1개를 쓰든 안 써놨든 무조건 다 대수선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대수선이면 인원 구분하라고 나오는 거지. 인원 구분.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기둥 3개 증설은 대수선이 맞는데 수선 변경 쓰려면 반드시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 써 있어야 돼. 2번 가로 7m 세로 4m의 내력벽을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왜 아냐? 28밖에 안 되지. 얼마나 좋냐? 머리 좋게 써놨지. 30 써놓은 것보다 28 써놓은 것보다 더 좋잖아. 4 곱하기 7까지 해야 되니까 산수를 하느냐 못하느냐 물어본 거지. 이렇게도 나와 시험 문제가. 자 3번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보, 철거. 이거 무슨 철거야? 전부야 일부야? 일부 철거잖아. 일부 하면 몇 가지가 있어서 거기다 하나 더 써보세요. 내력벽, 기둥, 보 그리고 지붕, 틀이 있지. 그 중에서 몇 이상? 셋 이상 포함될 때 무슨 철거를 한다? 일부 철거를 한다. 늘 주의하셔야 돼. 전부 철거는 문제되지가 않아. 전부니까 그걸로 끝나지. 일부 철거는 몇 가지 중 네 가지 중 셋을 말해. 자 다시 거기다 지금 3개 써니까 끝에다 하나 뭘 쓰면 돼? 지붕, 틀. 그 4가지 중에서 셋 이상이 써 있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 일부 철거라고 그래. 그러면 일부가 철거되고 그 대지의 종전보다 큰 규모로 축조가 했으면 뭐야? 증축. 전부 철거되고 초과됐으면 신축이 맞겠지만 지금은 일부 철거야. 일부 철거. 4번에 기존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이 됐고
종전의 규모를 초과했으면 신축. 답이네. 그는 4번이 답. 5번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담장을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틀렸다. 왜? 수선은 없다. 미관지구는 수선이 없다고 그랬지. 오로지 뭐만? 변경만.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어. 내가 틀리라고 하는 것만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옳은 걸 찾아라 할 때는 여러분 이거 신경 써서 앞으로 꼭 공부하셔야 돼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건축과 대수선이 이렇게 묶여서 나오면 굉장히 까다로워 이게. 대수선 통째로 일 때 또 별로 문제가 없는데 건축 몇 개 넣어놓고 대수선 몇 개 넣어놓고 하면 어려운 것만 넣어놓거든. 어려운 것만. 요럴 것 잘 구분하시고. 자 67번 건축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걸 찾아라. 1번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을 특광시에다 건축하려고 한다. 특광시장 허가 받는다? 구청장이지. 구청장. 특광시잖아. 특광시. 특광시니까 누구? 구청장. 뭐 때문에?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특광이 아니라 구청장이 허가해 준다고 그랬지. 자 2번 위락과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 주거나 교육환경 등 주변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면 심의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맞죠 이게? 그러니까 허가 거부는 아무 시설이 되는 게 딱 두 개야. 위락, 숙박. 어디에 맞아야 돼? 주거, 교육. 거기에 맞았을 때 거부할 수 있어.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죠. 3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임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반대지 반대. 건축법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 개발임의 허가 받은 거 보죠. 그러니까 그 말 딱 나오면 이 세 개 단어 생각해야 돼. 국토계획법, 건축법, 주택법. 요렇게 돼 안 돼? 안 돼. 요렇게 되는 거 안 돼. 요렇게만 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건축법 받으면 무슨 법? 국토계획법 받은 걸로 봐. 그럼 요놈 받았다고 이거 받는 거 아니지. 예를 들어 여기서 건축법 사용승인 받으면 주택법의 사용검사 받은 것으로 본다. 틀렸지? 이쪽 사용검사 받으면 여기 뭐 사용승인 받은 거 보지. 법으로 알겠죠?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 시험장 가봐. 이거 어디에 걸려있던 한두 개는 나와 있을 거니까 요놈으로 기억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 4번 허가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 안 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된다야. 건축 허가에서는 사유가 생기면 취소하여야 한다야. 자 5번 바닥 면적 합계가 85 미만인 정계 재축의 경우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 있다로 고쳐놓고 거기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자, 건축사가 설계해야 될 대상은 허가 대상, 정확하게 말하면 건축물. 그리고 신고 대상 건축물, 또 리모델링. 요거는 자,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끔 해놨어. 근데 신고 대상에서 단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로 정계 재축이나 또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대수선 요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요거 건축사 설계 안 해도 된다 그 내용이야. 원래는 당연히 무슨 대상이면 신고 대상이면 해야 되는데 요거 다 신고 대상이잖아 이거. 신고 대상인데도 두 개만큼은 건축사가 설계를 안 해줘도 된다 그 뜻이야. 증축이잖아. 신축이 없잖아. 신축이. 대수선이야. 그러니까 두 개만큼은 설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놈이 문제가 돼. 신고 대상은 당연히 건축사 하는데 이 두 개만큼은 건축사가 안 해줘도 된다. 맨날 내는 게 이거잖아. 이놈 내놓고 건축사 설계한다 그러면 틀려. 요거 두 개는 안 해도 돼.
참고로 여러분들 요약지 140에 있어. 140에. 그러니까 안 보셔도 요 놈만 적어 놓으면 이해가 되실 거야. 자, 그럼 거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68번부터 할게요.